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6강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는 지구의 생물과 환경이 결합된 거를 이제 생태계라고 해요. 여기도 생태계가 되죠. 여기는 이제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생태계가 되는 게 주변이요. 생태계는 좁게 크게 생물과 환경이 있는 쪽에서는 다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구를 크게 보면 큰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 구성 요소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생물적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잘 알아두시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라는 것은 이 태양이 빛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서 녹색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을 생산자라고 그래요. 즉 얘기하면은 무기물을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합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합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상에 우리가 식물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하는 것이 녹색 식물이 생산자가 됩니다. 봐요. 주로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유황 생물. 그러니까 이 독립유황 생물이라는 것은 뭐냐? 식물은 땅속에 뿌리를 박고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고 자기가 또 사용하고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동물처럼 여기저기 가서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다 해결해요. 독립적으로. 그러한 생물을 독립유황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물질을 생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생산자는 바로 녹색 식물이에요. 녹색 식물. 그거를 우리가 다 모든 생물이 먹고 살지요. 생산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 그래서 녹색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녹색 식물은 바로 육상에 있는 것이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속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바로 우리가 소비자예요. 동물은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든 물질을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유기물을 만들면 그 유기물을 먹어서 에너지화하고 다시 무기물을 에너지화하고 무기물로 바뀌죠. 그런 것은 합성하는 건 동화작용, 쓰는 건 이화작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전에 물질 대사에 봐요.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 유기물을 얻는 종속영양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독립하고 종속하고 차이가 있어요. 독립은 자기 스스로 영양을 해결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생물을 식물 같은 거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바로 동물은 식물을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우리 동물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먹어갖고 생산자가 합성한 유기물을 먹어서 그거 살아가는 생물을 바로 소비자라고 해요. 소비자. 그래서 동물 플랑크톤, 곰, 돼지 곰, 돼지 말고 우리 동물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물은 소비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 분해자가 뭐냐?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포함한 유기물을, 여기서 잘 알아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분해자라는 것은 미생물이나 곰팡이 같은 걸 주로 얘기해요. 미생물이나 곰팡이 같은 걸 얘기하는데 생산자가 만든 걸 소비자가 먹어요.
그럼 먹으면은 유기물이 또 우리가 버리죠. 뭐 대소변으로 유기물을 버리면 그런 것을 바로 다시 무기물로 전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분해자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으면 대개 이제 뭐 땅속에 묻지요. 묻으면 땅속에 미생물이 그걸 다 썩혀요. 썩혀서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땅속에 미생물이 썩혀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분해자니까 땅속에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물속에도 있고 미생물이 곰팡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균과 곰팡이를 바로 분해자라고 해요. 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물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역할을 잘 알아두고 이 분해자가 굉장히 그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돼요. 이게 돌려줘야. 유기물 만들면 유기물이 썩으면 부패요. 냄새나. 그 썩지 않고 무기물로 자연으로 생태계로 자연적으로 순환시켜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분해자입니다. 분해자.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생태계가 아주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이에요, 환경. 이 생물이 살구가 있는데 환경이 지금도 여러분들 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물, 공기 다 그런 게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빛이나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것이 다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상호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나왔지요.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생태계의 유지,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상호적 관계로 유지된다. 이게 빛하고 온도 뭐 이렇게 있죠. 물, 공기, 토양이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여기서 생물적 요인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가 작용하면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그러니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 생물이 또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요. 이렇게 서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뭐 작용. 이것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 하면은 반작용. 뭐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면 이제 작용으로 작용하고 바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면은 반작용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환경에서 빛이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빛.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태양 빛은 바로 생물이 광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먹을 것이 없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만들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지금 사라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빛에 의해서 녹색식물이 광합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빛과 생물이 빛이 세계하기 중요해요. 봐요.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태계에 유지되는 원천으로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한다고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 광합성을 하는 그런 관계가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한 단위 써볼게요. 물을 가지고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포효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포효당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산소가 나오죠. 이제 여기 한다면 산소가 나오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한 땅에 쓰면 그래요. 이게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기술과 포도당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빛이 이렇게 햇빛이 뜨면은 식물은 지금 겨울이라 잎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잎을 떨어뜨렸지만은 봄에서 여름철에 우선 그 식물이 광합성을 활발히 할 때 태양을 받아서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제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빛이 약할 때도 있고 셀 때도 있지요. 아침에는 이제 서서히 빛이 떠요. 그럼 우리가 되게 빛이 강한 때가 언제냐? 12시. 직선으로 오는 게 빛이 강한 때가 12시, 1시 그때죠. 처음에는 이제 떠갖고 서서히 빛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이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빛이 세기가 서서히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흡수를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광합성량, 그것으로 광합성 하거든요. 이걸로 광합성량이 똑같을 때의 빛이 세기가 있어요. 도달한단 말이에요. 뭐 9시, 10시, 11시 뭐 하다 보면은 10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은 빛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만큼 광합성 할 때에 빛이 세기에 도달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 보상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량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에요.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 거예요. 그 흡수한 것만 가지고 광합성한 양 때의 빛이 세기. 이산화탄소를 어느 시기에 가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빛이 세기가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 그것만 갖고 광합성을 일치할 때 시간이 딱 맞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을 때 빛이 세기에 도달할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정상적이면 아침이고 해가 질 무렵,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 두 번 있어요. 그래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을 때의 빛이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봐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광합성량이에요. 이게 광합성량. 바로 이쪽이 이제 빛이 세기고 X축, Y축.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이산화 방출. 0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요건 음지식물. 음지식물은 조금 햇빛을 적게 받아서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량이 좀 낮지요. 양지식물은 빛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음지식물보다 높지요. 양지식물. 음지에 사는 양지식물 보면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뭐냐? 여기를 잡아서 여기 점이 뭐냐면은 요거는 음지식물의 보상점. 요거는 양지식물의 보상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흡수량 아니에요? 흡수량하고 이제 빛이 색이죠. 그러니까 요만큼 광합성을 한 거예요. 광합성을 했는데 바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빛이 세기가 광합성량하고 같을 때의 빛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 점은 바로 여기 대개 보면은 보상점이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 높지요. 빛을 더 많이 받아야 양지식물은 해가 많이 뜬 쪽에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식물보다
양기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보상점이 높아요. 높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빛이 계속 비친다고 광합성량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죠. 여기 한계. 몇 가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 증가 안 하죠. 이것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은 뭐라고 하느냐. 광이 꽉 찼다 이거예요. 광포화점. 그러니까 더 이상 빛의 세기가 광합성량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빛이 강하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느 한계가 있다. 그것을 광이 포화 상태 꽉 찼다 해서 요게 음지식물의 양기식물의 보상점이고 바로 광포화점이고 광포화점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겠어요. 광포화점도 양기식물이 높고 보상점도 양기식물이 높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빛이 인전 강하고 약하면 있냐면은 빛이 파장이라는 건 색깔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빛이 파장은 색깔인데 빛이 파장에 의해서 식물이 또 광합성을 하는데 이 빛이 이제 색깔에 따라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그 바다에 사는 풀, 해조류의 수직 분포예요.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수직 분포. 여러분이 바다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파래 같은 거 눈에 띄죠. 파릇파릇한 파래. 그런 것이 녹조류예요. 파란이 녹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이 띄는 갈조류. 대개 보면은 이제 녹조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갈조류가 있고 홍조류가 있어요. 바닷가 식물에는. 그런데 이 빛이 파장이라는 거는 빛이 색이가 아니라 색깔이거든요. 짧은 파장일수록 투과력이 강해요. 파장이. 긴 파장일수록 투과력이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적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나 보라색이나 청색 같은 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물속 깊이 투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물속에 이 식물들도 사는 위치가 달라져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물속에 식물이 광합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봐요. 바로 제일 파장이 짧은, 파장이 참 길은 빛을 이용하는 게 녹조류예요. 녹조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살죠. 근데 녹조류가 여기 제일 위에 살았잖아, 녹조류. 그 다음 가장 깊은 곳에는 청색. 청색이 파장이 짧죠. 깊이 투과해요. 몇 가지 투과해요, 빛이. 빛이 이제 여기 몇 가지 투과하죠. 그러니까, 홍조류, 녹조류, 홍조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면 중간색은 갈조류. 중간색 갈조류. 이렇게 갈조류.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분포돼요. 수직이 분포되는 것은 제일 얕은 곳에 녹조류, 제일 깊은 곳에 홍조류, 그 다음에 중간층에 황색광이죠. 갈조류가 분포한다. 여기 적색광이에요. 적색. 요게 이제 황색. 화면에 좀 적어서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이가 이제 뭐, 청색광이죠. 청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나 청색이나 보라색은 깊이 투과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물속 깊이 투과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용하는 게 홍조류고, 파장이 길은 걸 요구하는 게 녹조류. 그 다음에 중간층의 갈조류. 그럼 한번 보면은 파래, 청태, 여러분들 미역 같은 거 많이 먹죠? 미역, 다시마. 그게 갈조류예요. 그 다음에 뭐
우뭇가사리, 응? 홍조류 가면은 우뭇가사리 그런 것들이 있죠. 홍조류. 그런 것은 더 밑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김도 그래요. 김도 홍조류에 들어가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수직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빛이 세개하고 빛이 파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서 토양과 생물. 우리가 모든 생물은 토양서 우리가 잘 하지요. 식물이.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 속의 미생물은 동식물이 사체를 분해해요. 이게 분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해자. 생태계 속의 물질을 순환 역할을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해자. 사체를 분해해요. 이게 이제 분해자의 역할이에요. 물질 순환.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다르며 이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토양과 관계되는 생물. 그 다음 온도와 생물. 여러분 철새는 추울 때 오는 철새가 있고 또 날씨가 추우면 딴 데로 가는 새가 있고 철새들이요. 봄이 되면 또 우리나라로 오는 새가 있고 또 추우면 딴 데로 가는 새도 있고 다시 또 우리나라에 오는 새도 있고 철새, 어류 이런 계절적 이동 온도와 관계되죠. 동물의 겨울잠. 추우면 또 겨울잠을 자죠. 그 추운 게 동면이라고 하죠. 동면. 그런 것도 온도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동물은 추운 곳에 살수록 몸집이 커져요. 왜 그러냐?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야 열량이 많으니까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야 추운 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고 또 노출 면적이 많으면 열 손실이 많죠. 그러니까 귀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진화를 했다. 다음 넘어갑니다. 물과 생물, 물은 여러분이 생물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지요. 물은. 그래서 물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가장 많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수분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직 발달. 입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지역은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선인장 같은 거 보면 알죠. 선인장은 전 사막지에 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장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공기와 생물. 공기와 생물은 이제 공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 아니에요. 산소가 이제 많은 지역에서 생물이 또 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공기 성분이 변한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혈액에 이것저것 적혈수가 많다. 되게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오래 살다가 보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적혈구수가 많아요.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뭐예요? 여러분도 알죠? 피톤치드. 식물은 세균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라는 살균 물질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이 빼서 사람이 또 해충을 구제할 때 쓰지요. 피톤치드라는 물질. 피톤치드라는 것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이건 올해 2차 1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검정고시. 다음 중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은, 자, 비생물적 요인이 뭐예요? 비생물 환경 아니에요, 환경. 그 뭐예요? 온도지요. 온도. 세균하고 곰팡이는 분해자. 생물적 요인. 식물 풀한 것들은 바로 생산자. 이게 1, 3, 4번은 생물적 요인이고 온도가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 2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시죠. 가가 뭐예요? 가는 이거죠. 소비자, 생산자, 뭐가 빠졌어요? 가는 분해자가 빠졌죠? 분해자라고 쓰면 되죠. 분해자. 생물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맞죠? 맞는 거예요. 니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면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겨울잠 잡지. 그러니까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환경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그렇죠? 기억에 해당된다. 맞죠? 겨울이가 추니까 동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지렁이가 이제 되게 유기물 분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 분해자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니은이죠. 니은에 해당한다. 환경에 맞죠? 세 개가 다 맞으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